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7화는 사랑은 비극이어야 하는가? 우렁각시 이야기, 그리고 죽어서 접동새가 된 노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일편단심 민들레, 그리고 접동새 설화, 우렁이 각시, 예, 다른 버전이 있어요. 우렁이 각시에 대한 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이장희 시인 있었던 청천의 유방,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이야기인데요. 옛날 산골 마을에 민들레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하기로 한 낭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멀리 나가 있었는데 사흘, 석 달, 3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소식이 또 오지 않다가 낭군의 전사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상사병에 걸려 죽고 말았는데요. 이른 봄에 일편단심 민들레가 밟았던 마을 곳곳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노란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민들레의 혼이라 여겨서 민들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들레를 꺾어서 낭군님 이렇게 부르면은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전해져 오는 민들레꽃 전설인데요. 옛날에 한 노인이 민들레라는 이름의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민들레는 17살이 돼서 꽃봉오리처럼 피어나 총각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사는 덕이라는 이웃집 총각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숫기가 없어 소가리만 하던 중에 노인의 집이 홍수로 물에 잠기게 되자 이 덕이가 노인과 민들레를 구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덕이는 열심히 일해서 민들레 노인을 정성껏 부양했는데요. 비록 혼례는 올리지 못했지만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가 된 덕이와 민들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처녀 징발을 해갔는데 아마 병자호란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혼례를 올리지 않은 탓에 민들레는 군졸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민들레는 저고리 앞섭해서 은장도를 꺼내서 가슴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는데요. 그때부터 민들레가 지나다니던 마을 길 곳곳에 노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민들레 넋을 기리기 위해서 민들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민들레는 국화과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이죠. 접동새술한데요. 자규, 두견새, 귀촉대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접동새인데요. 옛날 어느 부인이 아들 9과 딸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후처로 들어온 여자가 딸을 미워하며 구박하게 되었는데 소녀는 나이가 들어서 박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도련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부자인 약혼자 집에서 소녀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오자 이것을 질투한 계모는 소녀를 농 속에 가두고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쩍새, 접동새, 오른쪽 두견새, 두견이. 소쩍새와 접동새를 뭐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홉 오라버니가 슬퍼하면서 혼수를 마당에서 태우는데 계모가 길을 쓰고 말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끝내 이제 태우자 재 속에서 한 마리 접동새가 날아올랐고 화가 난 오라버니들이 괴물을 불속에 집어넣고 태우자 까마귀가 되어서 날아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처녀는 접동새가 돼서 밤만 되면 오라버니들을 이렇게 찾아와 울었는데요. 밤에만 오는 까닭은 뭐냐? 까마귀에 잡혀 죽을까 봐서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소월의 접동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접동 아우레비. 아우레비는 아홉 오라버니 접동. 진두강 가람가. 가람가는 강가죠. 강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김소월은 본명이 김정식이죠. 소월은 호가 되겠습니다. 평북 구성군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곽산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천땅은 여기 있네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로
매우 서러워.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 친정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밤 11시부터 새벽 1시 한밤중이죠. 야삼경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이 시의 배경은 소울이 어렸을 때 숙모 계형이 들려준 평안도 박천 땅에 진도 강가에 오누이가 살았다고 하는 그 설화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는데 사실 이 시의 주제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민족 정신에 의지하여 이겨나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각시 이야기인데요. 서숙, 수수라고 하죠. 수수 농사를 짓는 가난한 총각이 어느 날 집에 물독 속에 우렁이를 넣어두었습니다. 우렁이를. 근데 어느 날 이 우렁이가 예쁜 여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 총각이 펄쩍 기뻐하면서 여자 혼인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렁이 각시가 들밥을 나르던 중에 나라님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애를 태우다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다른 버전입니다. 조선시대에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농부가 홀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농부는 농사를 지어봤자 누구랑 먹고 사나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어딘가에서 나랑 같이 먹지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농부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논두렁에 이렇게 우렁이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은 우렁이가 사람들 발에 밟힐까 봐서 주워다가 집에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는데 다음 날부터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일하러 가는 척하며 숨어 있는데 우렁이 항아리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는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와 마리에 놓으며 걸레로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그리고 옷 매무새를 정리한 여인은 다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항아리 하나 살펴봤지만 우렁이만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에도 농부는 일하러 가는 척 나가면서 몰래 숨어서 보니까 이번에도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여인을 붙들고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는 바다 용왕의 딸인데 몰래 인간 세상으로 구경을 나왔다가 우렁이가 되는 벌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중에 바로 농부님께서 저를 만나서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매번 집안일을 거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예쁜데다 마음까지 따뜻한 이 우렁이 여인에게 청혼해서 둘은 용왕의 축복 아래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몇 년 후에 농부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사또가 농부에게 부당한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부는 장인인 그 용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기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결국에 사또는 우렁각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각색본이 있는데요. 우렁각시가 잉어나 붕어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진은 2013년에 60kg짜리 샴잉어를 잡은 한 영국의 낚시꾼 사진입니다. 또 사또가 아닌 임금이나 도적단의 대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렁각시가 사또와 살게 되자 농부가 자살하거나 혹은 쇠약해서 죽거나 장독으로 맞아 죽는 경우도 있다. 우렁각시도 남편의 뒤를 따라서 자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사람이 파랑새로 환생하여 다시 만난다는 판본도 있습니다. 후일담으로 용왕이 극대노하여 아주 분노하여 사또에게 천벌을 내린다는 판본도 있습니다. 청천의 유방 이장이 시인인데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어린 마음으로 가만히 부르고 싶은 푸른 하늘에 따스한 봄이 흐르고 또 흰 볕을 놓으며 불룩한 유방이 달려있어 이슬 맺힌 포도송이보다 더 아름다워라. 탐스런 유방을 볼지어다. 아, 유방으로서 달콤한 처지 방울질이 하누나. 이때야말로 애처롭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애구의 정인 눈물 겪고 줄인 식탐이 입을 벌리도다. 이 무심한 식욕,
이 복스러운 유방. 쓸쓸한 심령이여 손살같이 날지어다. 푸른 하늘에 날지어다. 금성 제3호에 1923년에 발표한 이장희 시인의 시입니다. 이장희 시인은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5살 때 어머니 박금년 여사를 여인 후에 계모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불화를 겪자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첫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귀국했는데 이때부터 모성 컴플렉스가 더 심해진 거죠. 이 시에서 시인은 영화기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빨아보는 꿈에 잠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 애구의 정이란 말이 표현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것은 푸른 하늘, 여기서 푸른 하늘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푸른 하늘에 흐르는 따스한 봄, 아니면 흰 볕, 젖을 상징하는 겁니다. 흰 볕을 넣으면 불룩한 유방 정도가 떠오르지 않을까. 시인의 아버지 이병학 씨는 대구의 부호였지만 골수 친일파로서 조선 총독부 중촌 참의까지 지낸 사람인데 일본에서 교토중학교를 마친 아들이 청산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너는 나의 일본어 실력을 메워줄 비서 노릇이나 해달라. 그러나 이장희 씨는 이를 거역하고 금성 제3호를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하숙하고 있던 이장희에게 아버지는 송금, 돈을 보내는 걸 끊어버렸고 이때부터 자신을 어항 속의 물고기라 생각하며 물고기만을 공책에 그리다가 대구 고향집에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사진은 대구 두류벽공원에 세워진 이장희 시인의 시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모두 34편인데요. 나머지 8편은 이웃 동네에 사는 이상화 시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유명하죠. 이상화 시인에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마저 가택수색 과정에서 빼앗겨서 영영 되찾지 못하게 됐으며 아마 이것이 자살의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시인의 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5남 6녀를 낳고 세 번째 부인에게서 4남 2녀를 얻었는데 이장희 시인이 자살할 당시에는 10남 8녀가 되는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이 너무 없는 시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뜻의 꿀봉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난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 상사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 민들레와 덕이라는 총각이 만나서 서로 사랑했는데 처녀 증발을 하게 되자 민들레가 은장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아들 9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의붓어미의 손에 죽어서 이 딸이 접동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김소월의 시 접동사가 지어졌다는 이야기. 물독 속에서 우렁이 각시가 나온다는 스토리. 그리고 나라님 혹은 사토에게 잡혀가고 총각은 죽어서 접동사가 되었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장희 시인의 시 청천의 유방은 탐스러운 유방을 볼지어다. 이 복스러운 유방. 유아기 때 그 컴플렉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장희 시는 계모 아래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와 불화를 겪었고 그 때문에 더욱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썼던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를 이렇게 참고했으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성일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